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여러분, 리버풀의 축구도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두 선수가 제 머리를 스칩니다. 바로 모하메드 살라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이 중에 오늘 다뤄볼 선수는 리버풀의 성골 뉴스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많은 매체와 전문가들에게 전반기 베스트 선수로 언급되는 아놀드는 이번 시즌 리버풀 전술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놀드가 이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뭔지, 왜 리버풀에 없어서는 안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놀드는 여러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한 클롭은 아놀드에게 다양한 역할을 맡겼고, 심지어 그 역할은 경기 중에도 바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놀드는 그 변형된 역할들을 아주 잘 해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여러 자리를 옮겨다니며 실현하는 건 여러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아놀드는 축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놀드는 오른쪽 풀백에 출전합니다. 수비할 때는 오른쪽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본업에 충실하죠. 일반 풀백처럼 오른쪽에서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을 수행하며 클래식한 역할을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클래식한 모습의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엔도가 있을 때 더블 피벗을 구성하는 3위 형태로 빌드업을 진행합니다. 엔도의 부족한 빌드업 능력을 아놀드가 채워주고, 중원에서의 수비력이나 활동량은 엔도가 채워줄 수 있죠. 소보슬라이가 있을 때는 소보슬라이가 오른쪽 아래를 채워주면서 아놀드를 반칸 정도 더 전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살라와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나머지 공격진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센터백들이 양쪽으로 와이드하게 벌려 있을 때는 아놀드가 단독으로 피벗 역할을 수행하면서 엔도보다는 공격력이 좋은 맥알리스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놀드의 위치는 상대방에겐 껄끄럽죠. 왜냐하면 아놀드의 볼줄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숫자를 높은 지역까지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공을 센터백을 이용해서 돌려서 나갈 수도 있고 롱킥을 때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선 부담스럽습니다. 이처럼 아놀드는 여러 변형 포메이션의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롭의 요구에 맞춰서 여러 변형 포지션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풀백에게 워낙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풀백들이 올라와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놀드만큼 강력한 플레이메이킹을 가지고 있는 풀백은 많지 않습니다. 풀백으로 쓰기엔 아깝다라는 말이 자주 나올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도 오버스펙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공간을 중요시하는 현대 축구에서 빠른 반대 전환은 중요합니다. 상대의 수가 적은 공간에서 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어드밴티지니까요. 특히 이번 시즌 아놀드는 반대 전환으로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반대쪽 조고메즈가 앞쪽으로 높게 올라가 있으니 반대로 크게 전환해줍니다. 아놀드는 킥이라는 동작 딱 하나로 셰필드 선수들 11명의 전체적인 대형의 중심을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발을 휘두르는 행위 하나가 상대 11명의 움직임을 만든 거죠. 쉽게 말해 정확한 반대 전환은 가성비가 말도 안 됩니다. 공을 받자마자 아놀드가 몸을 돌리며 앞으로 보고 웨스트햄의 수비 중심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쪽으로 쏠린 순간에 반대를 보며 롱킥을 넣어줍니다. 이 공은 브래들리에게 정확히 연결되고 이 킥 하나로 리버풀과 웨스트햄은 공수 숫자가 비슷한 상태에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브래들리가 바로 살라에게 잡지 않고 밀어주고 살라는 슈팅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사비 알론소, 피를로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놀드가 지금 공을 잡았을 때 완전한 자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라가 뛰자마자 아놀드가 바로 킥을 넣어줍니다. 빌라가 라인 컨트롤로 먹고 사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킥이 안 나올 것 같은 자세에서도 킥이 나오니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 공은 살라가 바로 누네즈에게 밀어주고 누네즈가 슈팅한 공이 골대를 맞고 캐시의 자책골로 이어집니다. 살라, 누네즈, 조타, 루이스 디아스 등 리버풀의 발빠른 공격진도 아놀드가 있을 때 파괴력이 더 배가 됩니다. 이것처럼 아놀드는 골문 근처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전형적인 미드필더들과는 달리 풀백의 포지션으로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미드필더 한 자리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팀은 다른 가치나 성향을 가진 미드필더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비력이 좋은 선수나 활동량이 많은 선수가 되겠죠. 현대 축구에서 키커의 가치는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적 약팀이 세트피스로 강팀을 이기는 모습에서도 강팀이 상대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다 세트피스로 꾸역승을 가져가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거기서 아놀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놀드가 보고 싶지 않은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코너킥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자세가 알 수 없는 힘을 부여한 걸까요? 이 코너킥은 반다이크의 발 앞에 딱 떨어지면서 반다이크가 인사이드로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사실 셰필드전 리버풀이 주도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득점은 2득점과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득점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득점이 없었다면 후반 종료까지 불안한 상태에서 경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심리 상태로 경기를 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겠죠. 아놀드의 킥 능력은 프리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풀럼전에서 오른쪽 수비벽을 넘긴 환상적인 프리킥을 선보이며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아놀드의 킥이 특이한 점은 준비 동작이 크지 않아도 강한 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킥은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 수 없으므로 재능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놀드는 이 경기에서 결국 극장 원더골로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내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만 직접적으로 게임을 바꿔버릴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아놀드입니다. 게다가 아놀드는 성골 유스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갖습니다. 리버풀에서 태어났고 리버풀 유스에 들어가서 클롭의 콜업으로 1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차기 주장감으로 거론되며 리버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선수가 팀을 떠나지 않고 팀에서 큰 활약을 한다는 게 그 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축구를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자신들의 클럽 유스 시스템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존재이자 팀의 근본력을 올려주는 존재이죠.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리버풀 팬들이 아놀드를 사랑하는 이유고, 리버풀에서 아놀드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